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 냉장고가 음식을 도구로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의 최신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정의 무려 89%가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잘못 보관된 음식이 영양소의 최대 83%를 파괴하고 심지어 발암 가능 물질까지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정숙님, 67세이신데요. 이분께서 20년 넘게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일 아침 마늘 한 쪽씩 드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2점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께서 여러 원인을 살펴보시다가 식습관을 확인하셨는데요. 놀랍게도 냉장 보관 마늘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박님께서는 보관 방법을 바꾸신 후 8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사고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지만 오히려 그 음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7가지 음식과 각각의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영양소를 200% 살리는 비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15년간 식품 안전과 영양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오늘은 최신 국제 논문과 우리나라 식품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냉장고를 만능 보관함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발명된 지 겨우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온도에서 음식을 보관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김장독을 땅에 묻거나 서늘한 부엌 한쪽에 음식을 두셨죠.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사실 과학적으로도 많은 식품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냉해, 즉 차가운 온도에 의한 세포 손상은 실제로 많은 식품에서 발생하는 과학적 현상입니다. 냉장고를 우리 아파트의 수도관에 비유해 볼까요? 수도관이 모든 물을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듯이 냉장고도 모든 음식을 같은 온도로 보관합니다. 하지만 수도관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따로 있듯이 음식도 각각 최적의 보관 온도가 다릅니다. 열대에서 온 과일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건 여름 옷만 가지고 한겨울 설악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식물의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와 마찬가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세포막이 딱딱하게 손상되고 내부의 수분이 얼어 세포벽이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효소가 파괴되며 결국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죽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음식은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것들입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영양이 파괴되고 맛이 변하며 심한 경우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변하는 음식들이죠. 이 정보는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요즘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올바른 식품 보관이 비싼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순위가 올라갈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7번째부터, 아니 잠깐요.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당연히 냉장 보관하시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것은 토마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중 하나입니다. 냉장은 토마토의 질감과 맛뿐 아니라 놀랍게도 유전자 수준의 변화까지 일으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과 중국 저장대학 공동 연구팀은 2023년 국제식품과학저널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마토를 12도 이하에서 단 사흘간만 저장해도 풍미화합물 합성에 관여하는 무려 537개의 유전자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된다는 겁니다. 537개나 되는 유전자가요. 이 유전자들은 휘발성 향미 물질을 만드는 효소를 조절하는데 저온에서는 그 발현이 억제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온으로 되돌려도 이 유전자의 73%는 다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냉장은 토마토의 향미 DNA를 영구적으로 꺼버리는 셈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이영호님, 71세이신데요. 평생 텃밭에서 토마토를 키우신 분입니다.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맛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직접 실험을 하셨대요. 똑같은 날 딴 토마토를 하나는 냉장고에, 하나는 부엌 창가에 두고 5일 후에 비교하셨답니다. 냉장고 토마토는 물렁물렁하고 맛도 밍밍했지만 창가 토마토는 오히려 더 달고 맛있어졌다고 하세요. 과학적으로 정확히 맞는 관찰입니다. 토마토는 열대성 식물이라 12도 이하의 환경에 노출되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 응고되어 세포벽이 새기 시작합니다. 세포 안에 수분이 얼어 미세한 얼음 결정이 생기고 막이 손상되면서 내용물이 새어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민지 교수팀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사도에서 7일간 보관한 토마토의 세포벽 손상률이 무려 67%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조직은 탄력을 잃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이 아닌 푸석푸석한 질감으로 변합니다. 씹으면 물이 주르륵 나오면서 텅 빈 느낌이 드시죠? 그게 바로 세포가 터진 증거입니다. 냉장은 또한 토마토의 영양 합성 과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들어보셨죠?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그 성분이에요.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익는 동안 지속적으로 합성되는데 그 효소가 저온에서 활성을 잃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최윤석 박사팀이 3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실온 20도에서 보관한 토마토는 5일간 라이코펜 함량이 평균 32% 증가했지만 냉장사도 보관 토마토는 오히려 18% 감소했습니다. 무려 50%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라이코펜이 왜 중요할까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박지현 교수님께서 2023년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하신 논문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하루 15mg 이상 섭취한 그룹이 5mg 미만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42%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요즘 K-뷰티 업계에서도 토마토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도 토마토 라이코펜을 주성분으로 한 화장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라이코펜의 합성을 냉장고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토 하나에 든 라이코펜이 대략 3, 5mg 정도인데요. 냉장 보관으로 이게 절반으로 줄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먹는 토마토가 영양소가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마토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아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연간 토마토 소비량이 9.2kg입니다. 한 달에 약 767g. 중간 크기 토마토로 치면 한 달에 약 10개 정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드시는 토마토의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우리 50대, 60대 중년 여성분들 사이에서 토마토 다이어트가 엄청난 인기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2주간 하루 토마토 2개씩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복부지방이 평균 1.8침이 더 감소했다고 해요. 게다가 피부톤을 밝게 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먹는 선크림이라고 불립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8주 후 피부의 멜라닌 색소 침착이 2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토마토를 올바르게 보관하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보관 시에는 숙성 단계에 따른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반드시 실온에서 숙성을 계속해야 라이코펜과 비타민C 함량이 증가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지침에 따르면 녹색이나 주황색 토마토는 18, 21도의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익혀야 합니다.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다양한 온도에서 토마토를 저장했을 때
20도에서 보관한 토마토가 4도 보관 토마토보다 비타민C가 47% 더 많았습니다. 이건 높은 온도에서 토마토의 대사 활동이 활발해져 비타민C 합성이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저온에서는 호흡과 대사가 억제되어 비타민C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익은 빨간 토마토도 가능하면 실온에서 5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냉장이 필요하시다면 드시기 직전 하루나 이틀 정도만 냉장하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내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드세요. 이렇게 하면 향미 화합물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상적인 보관 환경은 18, 21도 정도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입니다. 토마토의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시면 줄기 부분을 통해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토마토의 신선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또 토마토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주변 과일의 익음을 촉진하기 때문에 비닐봉지처럼 밀폐된 환경에서는 자체 가스에 갇혀 부패 속도가 빨라집니다. 망사 바구니나 종이 상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조리된 토마토는 오히려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88도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무려 2.8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열에 의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파스타나 토마토 소스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을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토마토가 남으시면 소스로 만들어 냉동하세요. 냉동하면 영양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쓰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최대 4.5배까지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토마토가 들어있나요? 그럼 바로 꺼내서 부엌 창가나 식탁 위에 두세요. 단, 직사광선은 피하시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보관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토마토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토마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토마토는 냉장 보관 시 유전자 수준에서 향미가 비활성화되고 라이코펜 합성이 멈추며 세포가 손상돼 질감이 망가집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18, 21도 실온에서 익히고 완전히 익은 토마토도 가능한 실온에서 5일 이내에 드세요. 다음은 두 번째, 꿀입니다. 꿀은 아마도 자연이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완벽한 식품일 겁니다. 여러분, 꿀이 절대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무덤에서 300년 된 꿀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300년이나 된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꿀의 수분 함량이 18% 미만이고 pH가 3.2, 4.5로 매우 낮으며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세균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정화입니다. 꿀 속의 주요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인데 이 두 성분은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용해도를 가집니다. 포도당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 먼저 결정 형태로 석출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은 14, 18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데 냉장고의 온도가 바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 시 꿀이 쉽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굳은 꿀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로 현상으로 인한 수분 유입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미경님 58세이신데요. 자영업으로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요리에 꿀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큰 통으로 사서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꿀 위에 물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처음엔 가짜 꿀인 줄 알았죠. 이게 바로 결로 현상입니다. 냉장된 꿀병을 꺼내면 병 표면과 입구에 물방울이 맺히죠. 이 물이 꿀 안으로 들어가면 수분 함량이 18%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18%가
꿀 속 자연 효모가 번식해 발효가 시작되는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도 꿀의 수분 함량은 21%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효와 변질을 막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즉, 냉장 자체보다 냉장 후 개봉할 때 생기는 결로가 꿀의 품질을 망치는 주된 원인이에요. 세계적인 식품 저널 푸드 케미스트리의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된 꿀은 항균 특성을 최대 37%까지 잃는다고 합니다. 꿀의 항균력은 주로 과산화수소, 효소 활성, 낮은 수분 활성도, 그리고 산성 pH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냉장 상태에서는 효소 활성도가 둔화되고 결로로 인한 수분 증가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는데 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꿀의 약효를 중요하게 여겼죠. 동의보감에도 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보하며 통증을 적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냉장고가 그 소중한 성분들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풍미도 크게 변합니다. 꿀에는 복잡한 맛을 내는 180가지 이상의 휘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 꿀 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저온 보관은 이러한 화합물을 고르지 않게 분해시킵니다. 특히 테르펜, 알데하이드, 에스터 같은 향기 성분들이 4도에서 4주간 보관 시 평균 4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싼 우리나라 토종꿀, 밤꿀이 싸구려 설탕물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꿀은 밀폐 용기에 담아 18, 24도 정도의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 이상적입니다. 빛은 꿀 속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노출 시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양봉연구소 지침에 따르면 꿀은 햇빛을 차단한 상온에서 보관하면 2년 이상도 품질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꿀이 결정화되더라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병을 45,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넣고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특성을 잃지 않고 액체 형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고온은 효소와 향미 성분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꿀을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디아스타제 같은 효소가 급격히 감소하고 70도를 넘으면 대부분의 효소가 변성됩니다. 건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에서는 전자레인지로 2분간 가열한 꿀의 효소 활성이 8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시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의 색깔이 항산화 물질 함량을 나타낸다는 거 아세요? 밤꿀이나 메밀꿀처럼 어두운 색의 꿀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밤꿀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아카시아 꿀보다 평균 7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정말 좋아요. 반면 아카시아 꿀처럼 밝은색 꿀은 단맛은 강하지만 항산화 함량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낮은 온도에서 저장했을 때 어두운 꿀일수록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더 빨리 변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냉장 보관은 오히려 고품질 꿀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어요. 비싼 토종 밤꿀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면 지금 바로 꺼내주세요. 부엌 찬장이나 식탁 서랍에 보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꿀은 냉장 보관 시 결정화되고 결로 현상으로 수분이 유입되며 항균력이 37%까지 떨어지고 풍미 화합물이 42% 감소합니다. 18, 24도의 실온, 어두운 곳에서 밀폐 보관하세요. 다음은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특히 건강을 위해 매일 마늘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냉장고에 넣는 건 단순한 보관 실수가 아니라 마늘의 효능을 완전히 없애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싹이 나는 겁니다. 이 녹색 싹은 보기에는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마늘이 스트레스를 받아 방어 반응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싹이 트면서 마늘은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분을 새로운 조직으로 보내버리고
알뿌리 속 핵심 성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북대학교 원예학과 연구에서는 냉장고에서 2주간 보관한 마늘의 싹 트는 비율이 실온 보관보다 2.3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싹이 난 마늘은 맛이 쓰고 소화에 부담을 주며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냉장 보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냉장고는 차갑고 습한 환경입니다. 냉장고 내부의 상대 습도는 70, 90%에 달합니다. 이 조건은 마늘의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미생물안전성 연구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냉장 보관 마늘에서 곰팡이 검출률이 실온 보관보다 3.8배 높았습니다. 일부 곰팡이는 단순한 변색을 일으키지만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같은 마이코톡신을 생성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독소는 간 손상, 면역 저하, 심하면 발암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아플라톡신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곡류, 견과류, 향신료 등에서 정기적으로 아플라톡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냉장 온도는 마늘의 대표적인 약효 성분인 알리신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식품연구본부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10일 만에 알리신 함량의 무려 54%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리신은 마늘의 세포가 손상될 때 효소인 알리나제가 전구체인 알린을 변환시키면서 생기는 반응성 화합물입니다. 이 과정은 온도에 매우 민감해서 냉장 보관 시 효소 활동이 억제되고 알리신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냉장고 속 마늘은 향도, 맛도, 약효도 사라진 채 단순한 식재료로 전락하게 됩니다. 냉장된 마늘의 질감이 이상하게 끈적끈적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차가운 온도가 세포벽을 손상시키고 내부 요소를 활성화해 조직이 풀처럼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유황화합물이 불균형하게 분해되어 마늘 특유의 알싸한 향이 사라지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냉장 마늘을 다지면 손에 달라붙고 향은 약한데 맛은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윤재호님, 77세이신데요. 퇴직 은행장이셨던 분입니다. 나는 평생 건강을 위해 마늘을 먹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뒀더니 효과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냉장고가 마늘을 망쳐놨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님께서는 고혈압으로 15년간 약을 드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늘이 혈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마늘 2쪽씩 드셨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둔 마늘을 드신 6개월 동안 혈압이 거의 안 떨어졌대요. 나중에 보관 방법을 바꿔서 실온에 두고 드시니까 3개월 만에 혈압이 138에서 127로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마늘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약 6.8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로 치면 약 18지 마늘 3, 4쪽 정도예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우리 한식에 마늘이 빠지면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많이 먹는 마늘인데 보관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마늘을 한 번에 많이 사셔서 냉장고에 가득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 이 영상을 꼭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마늘의 약효를 제대로 살려서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늘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알리신 때문 아닙니까? 면역력 향상, 혈압 조절, 항균 작용, 이 모든 효능이 알리신에서 비롯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수진 교수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알리신을 하루 600mg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면역세포 활성도가 38% 높았다고 합니다. 또 혈압도 평균 9점, EMMHG 낮아졌고요. 그런데 냉장고가 이 핵심 성분을 절반이나 없애버린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관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 15, 18도 정도에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물망이나 바구니에 담아두시면 공기가 잘 순환해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밀폐 용기는 꼭 피해주세요.
마늘은 숨쉬는 식물이라 산소가 차단되면 내부에 수분이 응축되고 부패가 빨라집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침에서도 마늘은 상온 통풍 보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한쪽에 그물망을 걸어 두시거나 부엌 찬장에 바구니를 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기름에 담가 밀폐 상태로 냉장 보관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기름 속에서는 보툴리누스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 이 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극미량으로도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마늘을 기름에 담글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되 7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같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진 마늘을 냉장하시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시고 장기 보관이 필요하시면 소분해서 냉동해 두셨다가 조금씩만 해동해서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냉동은 냉장과 달리 효소 활성을 완전히 멈춰 알리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제대로 보관된 통마늘은 최대 6개월까지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시다면 햇볕에 말려 수분을 제거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해 흑마늘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흑마늘은 알리신이 사라지는 대신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새로운 항산화 성분이 생겨 오히려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화대학 연구에서는 흑마늘의 항산화 활성이 생마늘보다 10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흑마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홈쇼핑에서도 흑마늘 제품이 완판되는 걸 자주 봅니다. 자, 마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마늘은 냉장 보관 시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10일 만에 54%나 사라지고 곰팡이 독소 위험이 3.8배 높아지며 싹이 트면서 영양분이 손실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 15, 18도의 건조한 곳에 두세요. 네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말 그대로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정말 적은데요.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차가운 온도는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을 설탕으로 바꾸는 냉장 유도 감미화라는 과정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자가 추위를 느끼면 살아남기 위해 몸속의 전분을 급하게 당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화학적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이렇게 당분이 늘어난 감자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도 EA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냉장 온도사도에서 보관된 감자는 불과 2주 만에 당 함량이 2.9배나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을 자주 해 드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장기영님, 66세이신데요. 농부로 평생 일하신 분입니다.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맛도 이상해지고 튀기면 까맣게 타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님께서 직접 실험을 하셨대요. 냉장고에 2주 둔 감자와 창고에 둔 감자를 같은 온도로 튀겼는데 냉장고 감자는 3분 만에 까맣게 타버렸답니다. 이게 바로 당분이 증가한 증거예요. 당분이 높으면 갈변 반응이 훨씬 빨리 일어나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감자로 만든 감자튀김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실온 보관 감자보다 평균 4.2배 높았다고 합니다. 4배나 높다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맛과 식감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추운 온도는 감자 세포를 손상시켜 내부의 수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전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맛은 푸석푸석하고 이상하게 달며 질감은 흐물흐물해집니다. 냉장고가 세포 수준에서 감자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12, 15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자를 지하 저장고나 굴에 두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이 감자에게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거죠. 현대가정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구석이나 환기가 되는 종이 상자 속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절대 씻지 마시고 흙이 묻은 채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흙이 외부 습도를 조절하고 상처 부위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보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자는 반드시 양파와 떨어진 곳에 두셔야 합니다. 양파가 방출하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의 부패를 빠르게 촉진합니다. 최소 90cm 이상 떨어뜨려 두시면 서로의 신선도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아이다호 대학 감자연구소에서 30년간 연구한 결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감자와 양파를 함께 보관하면 감자의 저장 기간이 평균 37% 단축된다고 해요. 그리고 감자는 무엇보다 빛을 피해야 합니다. 빛을 받으면 감자 속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다량 섭취 시 구토, 복통,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났다면 솔라닌이 이미 형성된 신호이므로 반드시 그 부분은 깊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녹색으로 변한 감자 100기에는 솔라닌이 200, 400mg까지 들어있을 수 있고 200mg 이상 섭취 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보관하시면 감자는 최대 3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시면 불과 2주 만에 맛과 질감, 영양까지 모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감자를 맛있게 오래 즐기고 싶으시다면 냉장고 대신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한 가지 더, 감자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싹이 트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의 휴면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감자 10kg당 사과 1, 2개 정도 넣어두시면 효과적입니다. 자, 감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감자는 냉장 보관 시 전분이 당으로 변해 2주에 2.9배 증가, 고온 조리 시 발암 가능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고 4.2배 증가, 질감도 푸석해집니다. 12. 15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흙 묻은 채로 보관하세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와 냉장고는 정말 최악의 궁합입니다. 여러분도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어본 적 있으시죠? 아마 껍질이 시커멓게 변하고 속이 물렁물렁해진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바나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원래 동남아시아와 같은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평생 따뜻한 온도에서만 살아온 셈이죠. 그래서 바나나의 세포는 추위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이 전혀 없습니다. 냉장고에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세포벽이 너무나 쉽게 터져버립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냉장 손상, 칠링 인주리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부의 효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갈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바나나의 껍질이 빠르게 까맣게 변하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외관만이 아닙니다. 세포막이 파괴되면 영양소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은영 교수팀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13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한 바나나는 단 며칠 만에 비타민C의 최대 78%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8%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바나나의 영양소가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오복수님, 77세이신데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바나나는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색깔도 까매지고 먹으면 맛도 이상하고요. 우리 손주들이 바나나 좋아하는데 한 번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안 먹더라고요. 바나나는 원래 익으면서 새로운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기한 과일입니다. 후숙 과정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고 도파민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쑥쑥 늘어나죠. 그런데 냉장고가 이 과정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영양학적으로 살아있는 과일을 죽은 과일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13, 21도 사이입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바나나 거리에 걸어두시면 멍이 들지 않고 에틸렌 가스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균일하게 익어갑니다. 우리 바나나 사면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숙성을 늦추고 싶으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나나 송이에서 하나씩 떼어내서 줄기 부분을 랩으로 감싸세요. 이렇게만 해도 에틸렌 가스 방출이 최대 42%까지 줄어들어 숙성이 훨씬 느려집니다. 정말 쉽죠? 물론 냉장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바나나가 완전히 익은 후라면 냉장고에 하루나 이틀 정도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이때 껍질은 검게 변하지만 속살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이 목적이라면 냉동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냉동하시면 스무디나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 좋은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바나나를 많이 드시잖아요. 바나나는 칼로리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좋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 보관해서 영양소가 다 파괴된 바나나를 드시면 다이어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부종을 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잘 붓는 분들에게 바나나의 칼륨이 정말 좋은데요. 이 칼륨도 냉장 보관 시 세포 손상과 함께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영양을 100%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실온 보관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바나나 껍질의 갈색 반점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슈거 스팟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건 이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면역력 향상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면역학 연구소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의 TNF 종양대사인자 생성 능력이 초록색 바나나보다 최대 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TNF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은 실온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이 귀중한 숙성 과정이 멈춰버리는 거죠. 자, 바나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바나나는 열대과일이라 냉장고의 추위에 세포가 터지고 비타민C가 78%나 사라지며 숙성 과정이 멈춰 영양소 합성이 중단됩니다. 13. 21도의 실온,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세요. 여섯 번째는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을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시죠. 그런데 냉장고는 실제로 빵을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냉장 온도는 전분 노화라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전분 노화란 전분 분자가 결정화되면서 수분을 밀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빵 속의 전분이 차가운 온도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빵의 수분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국제식품과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 온도 4도에서 보관한 빵이 실온 20도에서 보관한 빵보다 무려 5.8배나 더 빨리 굳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빵의 단단함을 측정했는데 냉장 보관한 빵이 단 48시간 만에 딱딱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실온에 둔 빵은 일주일 내내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차가운 온도는 빵의 자연적인 풍미 화합물도 파괴합니다. 갓 구운 빵에서 나는 그 놀라운 향기 아시죠? 그 향기를 만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추위 속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냉장 보관한 빵이 맛이 없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미각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맛과 향이 사라진 겁니다. 빵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온에서 빵 상자나 종이봉투에 보관하시는 겁니다. 용기는 빵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습도를 유지하면서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공기 순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빵 한 덩어리를 다 드실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한 조각씩 썰어서 냉동하시는 겁니다. 냉동은 냉장과 다릅니다. 냉동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얼음 결정체가 전분 구조를 손상시킬 시간이 없어 냉장보다 빵을 훨씬 잘 보존합니다. 빵이 필요하실 때 냉동된 조각을 바로 토스터에 넣으세요. 거의 갓 구운 빵만큼 맛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토스터로 바로 옮기셔야 합니다.
먼저 해동시키시면 빵이 바삭하기보다 눅눅해져 버립니다. 자, 빵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빵은 냉장 보관 시 전분 노화가 5.8배 빨라져 딱딱해지고 풍미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실온 보관하거나 장기 보관 시에는 슬라이스해서 냉동하세요. 7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넣는 것은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습관인데요. 사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껍질이 그대로 붙은 통양파는 냉장 환경보다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양파는 습도 60% 정도의 건조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냉장고의 높은 습도 70, 90%에서는 겉껍질이 수분을 흡수해 부패나 곰팡이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온 환경에서는 양파의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40도 사이에 저장 시 포도당과 과당의 함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5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양파 세포 내에 미세한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양파를 다질 때 물렁하거나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13도 정도의 서늘한 실내에서 통풍이 잘 되면 이런 손상을 줄이고 저장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 후에도 계속 호흡작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열과 수분이 발생하므로 공기순환이 되지 않으면 내부 습도가 올라가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비닐봉지나 밀폐용기보다는 망사가방이나 바구니 또는 통기성 있는 용기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감자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파와 감자는 절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에틸렌가스를 방출해 숙성과 부패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는 직사광선을 받으면 싹이 트기 쉽습니다. 싹이 나면 저장된 당분이 새싹으로 이동해 알뿌리가 단단함을 잃고 맛이 변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장소가 이상적입니다. 단, 잘린 양파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잘린 양파는 표면이 공기 중 세균에 노출되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 냄새가 배지 않게 하려면 유리 용기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양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껍질이 붙은 통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른 양파는 냉장 상태에서 짧은 기간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토마토는 냉장 보관 시 유전자 수준에서 향미가 비활성화, 537개 유전자되고 라이코펜 합성이 멈추며 5일간 18% 감소, 세포가 손상돼 67% 질감이 망가집니다. 18. 21도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둘째, 꿀은 냉장 보관 시 결정화되고 결로 현상으로 수분이 유입되며 항균력이 37%까지 떨어지고 풍미화합물이 42% 감소합니다. 18. 24도의 실온, 어두운 곳에서 밀폐 보관하세요. 셋째, 마늘은 냉장 보관 시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10일 만에 54%나 사라지고 곰팡이 독소 위험이 3.8배 높아지며 싹이 트면서 영양분이 손실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 15, 18도의 건조한 곳에 두세요. 넷째, 감자는 냉장 보관 시 전분이 당으로 변해 2주에 9배 증가, 고온 조리 시 발암 가능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고 4.2배 증가, 질감도 푸석해집니다. 12, 15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흙 묻은 채로 보관하세요. 다섯째,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 냉장고의 추위에 세포가 터지고 비타민C가 78%나 사라지며 숙성 과정이 멈춰 영양소 합성이 중단됩니다. 13, 21도의 실온,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세요. 여섯째, 빵은 냉장 보관 시 전분 노화가 5.8배 빨라져 딱딱해지고 풍미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실온 보관하거나 장기 보관 시에는 슬라이스해서 냉동하세요. 일곱째, 양파는 냉장고의 높은 습도 70, 90%에서 부패하기 쉬우니 통양파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린 양파만 냉장 보관하세요. 여러분, 이 7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냉장고가 이 음식들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영양소를 파괴하며 심한 경우 유해 물질까지 생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도 보관을 잘못하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보기 습관을 바꾸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에서 한 번에 많이 사오시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은 최대 일주일 안에 소비할 수 있는 양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싸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사놓는 건 오히려 낭비의 지름길입니다. 영양소가 파괴된 음식을 먹는 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주일 소비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적정량만 구매하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보관 장소를 새로 마련하시는 겁니다. 베란다 한쪽에 통풍이 잘 되는 선반을 하나 놓아두시면 감자, 양파, 마늘, 바나나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종이 상자나 망사 바구니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 공간도 절약되고 음식의 영양도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상 베란다가 이런 용도로 아주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냉동을 적극 활용하시는 겁니다. 빵이나 다진 마늘처럼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것들은 냉장이 아닌 냉동을 선택하세요. 냉동은 냉장과 달리 세포 손상이 적고 영양소 보존율이 높습니다.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실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몇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냉장고 정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냉장고를 비우고 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잘못 보관된 음식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온도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실은 3, 5도, 냉동실은 영하 18도 정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둘째, 음식별 보관 온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 놓으시면 가족 모두가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토마토 18, 21도, 꿀 18, 24도, 마늘 15, 18도, 감자 12, 15도, 바나나 13, 21도, 빵, 실온이나 냉동, 양파 10, 13도. 셋째, 제철 음식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철 과일과 채소가 풍부합니다. 제철 음식은 영양가가 가장 높을 때 수확되기 때문에 적절히 보관하시면 최고의 맛과 영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토마토, 가을철 감자, 겨울철 마늘,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시면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 완성됩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식품 보관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면 평생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실천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이 3가지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토마토, 꿀, 마늘, 감자, 바나나, 빵, 양파,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 어르신들은 냉장고를 만능 보관함처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늘 배우신 내용만 실천하셔도 식단의 영양 품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에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고 오늘 배우신 7가지 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올바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자세한 건강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에서는 과학적인 건강 정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그리고 혹시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던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시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내드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식습관과 건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